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4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32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또 많은 분들 한국 주식에 대한 회복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지금 부탁드리고, 또 따뜻한 댓글 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불사조 유튜브의 좋아요율은 95%가 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장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 위기 꼭 극복할 수 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만 유독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지금 현재 있고, 관세 협상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한국이 또 진행이 될 거고, 일본이 먼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만만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 또 한국이죠. 제일 어려운 데가 중국이고, 그렇다면 관세 협상을 먼저 하면 혜택을 또 준다고 하는데, 또 그러기에는 먼저 협상했다가 나중에 또 손해보는 부분들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협상하는 과정이 몇 달은 걸릴 것이다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면, 최근에 달러 지수가 폭락이 돼 있어요. 그쵸? 10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최하는 거의 69인가 68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유로화가 뭐 한 2년 전에 엄청 폭락하고 엄청 약세다. 그리고 달러가 계속 강세였었어요. 그래서 같이 원화 약세, 유로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갔었는데, 엔화도 그렇고 최근에 달러 지수는 고점에서 한 15% 폭락을 했는데 한국 원화 가치는 한 3~4% 정도밖에 반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 국채 같은 경우도 미국 금리는 분명히 내려갈 거다. 그 이유는 미국 국채금리가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 뭐 채권을 집어 던졌냐느니, 일본에서 집어 던졌냐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희한하게 금리는 내릴 건데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 물가가 올라갈 부분들 때문에 쉽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자산을 꾸려나가야 될 것이냐.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뭐 지금 한 4.4, 그쵸? 10년물 정도가, 우리나라 국채 인기가 엄청나요. 그게 뭐 중국에서 개입을 했냐느니, 또 독일의 국채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독일은 금리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국만 금리를 내리면 되는데 다른 나라는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일본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혹 많은 분들이 부동산 때문에 한국 금리 못 계속 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구가 지금 늘지 않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야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미국 달러 지수가 저렇게 폭락하면 원화는 지금 1,300원 아래에 있어야, 최소 1,300원에는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엔화가 최근에 폭등했듯이 유로화가 폭등했듯이.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갔어요. 코인하고. 미국 주식이 지금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관세 전쟁을 마무리하더라도 얻을 거는 다 얻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세 전쟁에 대한 최대 맥심 리스크는 지금 현재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0%는 때려놓고 지금 협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없었던 것들, 우리나라 미국하고 했을 때 FTA 때문에 원래 무관세였거든요. 근데 관세는 이제 붙는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트럼프 전략은 여기서 세게 지금 여기서 마무리 짓더라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우리는 뭐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는 미국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고 또 미국 관세 수입으로 인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거고 근데 잃는 게 생기죠. 뭐가 잃게 되냐 하면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유일하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국채 투자하실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하고 하시고 싶으면 미국 금리 내려갈 건데 아예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국채를 보유하는 게 나은데 일시적인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10년물, 20년물 국채가 폭락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비정상적인 사태거든요. 트럼프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에너지 가격도 폭락을 했고 그렇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금리 내리고 캐나다도 내리고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는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원래 제로금리부터 스타트해서 우리나라보다 아직도 금리가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달러였는데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무역 적자를 줄일 수는 있어요. 일자리도 계속 뭐 다른 나라에서 마련해 줄 거고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계속 미국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자리는 이제 뭐 유지가 될 거고 오히려 늘어날 거고 실업자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가는 일시적으로 오르고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못 가느냐? 그것은 원화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내용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몇 년 동안에 미국 주식이 오를 동안 금도 계속 올랐습니다. 심지어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도 신통치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안전자산이냐? 금밖에 없는 것인가? 혹여 코인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코인도 최근에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안전한 건 금밖에 없는 것인가? 그래서 금이 정말로 전에 코인 마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돈에 60만 원 이런데 뭐 100만 원 찍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에 대한 이런 신뢰 또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도 지금 달러 떨어질까봐 달러를 내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려면 달러 강세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2007년도 때 정말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연동할 때 우리나라가 주식이 잘 나갈 때는 달러 강세였을 때가 우리나라 증시가 잘 올랐어요. 그때는 정말로 저평가 종목들도 잘 오르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은 여전히 저평가 종목들은 당최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리 저평가고 아무리 PBR이 싸도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원화가 너무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위안화 약세로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도 여기서 한 번 더 물가가 오르면 또 금리 한 번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미국 국채 투자할 때도 이게 달러가 강세여야 좋은데 희한하게 미국 국채금리가 심지어 내려온다 할지라도 달러가 약세가 되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투자가 그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돈이 몰리는 곳은 유로화, 뭐 엔화, 그러니까 달러 제외하고 원화는 아직까지 크게 강세를 못 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이런 원화에 대한 또 금리를 또 내리는 부분들도 저는 사실 공감을 해요. 많은 분들 금리 높아지면 대출이자 높아지고 내수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나라도 아니죠. 성장률이 독일이나 유럽가보다 못한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나? 왜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했을 때 심지어 신흥국 화폐 가치보다도 못해요. 왜냐하면 달러 지수가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충분히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마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비정상이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죠. 지금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원화 강세로 가면서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원화가 확실하게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미국 물가는 일시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저렇게 관세를 때리고 중국하고 교류하는데 저렇게 뭐 240%까지 관세 때리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생산 대만에서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생산이 중국, 대만, 베트남 이런 데서 오는데 거기에 관세를 저렇게 때려 놓으니 미국 국민들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재기를 하든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미국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언정 다른 나라는 지금 CPI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기조 최소한의 뭐 계속 인하는 못하더라도 동결 기조로는 가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 올리기는 부담스러워요. 내수가 죽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유독 심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 출산율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 2, 3년 동안은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 관련주 안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민 정책 관련주, 또 출산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일자리 창출 관련주, 요 관련주는 앞으로도 유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지원책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인구를 늘리려면 미국처럼 예전에 미국이 인구가 왜 늘었나요? 선진국인데 인구가 늘 수가 없거든요. 이민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지금이야 트럼프가 저러지만 옛날에는 미국이 선진국일수록 원래 출산율이 낮은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르르 해서 또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잖아요. 미국 주식 코인 투자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오르는 주식 있으면 다 같이 우르르 내려가는 종목 있으면 저평가 종목은 우르르 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증시 부양책이 나오고 원화 강세가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심지어 우리나라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 저평가 종목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손절이 심하고 지금도 우리가 뭐 사실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제일 모자라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지금도 올라가는 거 있지 않냐? 있죠. 조선 뭐 최근에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조선 쪽이라든지 뭐 알래스카 LNG 관련주라든지 대선 관련주라든지 이런 게 오르는 거예요. AI 뭐 투자하겠다 뭐 지금 대선 전국이니까 뭐 얘기하면 급등하고 그런 테마주들이나 움직이지 정상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PBR이 0.1, 0.2도 있어요. 청산가치. 최소한 1, 2, 뭐 미국은 8, 9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급등을 하려면 원화 강세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을 할 거고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모자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달러 보유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무역 수지 경제 성장률이 1.5라고 한들 선진국보다 부족한 것도 아니고 유럽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수출로만 따지면 거의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도 왜 이러나? 그 부분은 이제는 정책적으로 좀 우리나라 인구도 좀 늘어나고 내수가 좀 살아나고 원화 강세가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정책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힘들은 적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인구가 계속 이렇게 쓰고 돈을 쓸 주체, 심지어 우리가 무슨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집값도 너무 비정상적이고 집값 좀 폭락해야 되는데 집값도 안 떨어지고, 하지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고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사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빈부격차가 역대 최대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멈춰 있었던 게 정상화된다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엔화, 그래서 많은 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신뢰라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돈은 벌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한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돈은 벌 거고 또 금리는 내릴 거예요. 왜?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건 일시적으로 그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그 올라간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만큼 소비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그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식 떨어져도 수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본다면 인도가 될 수도 있고, 그쵸? 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러는 사이에 인도가 미국의 비율을 잘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 미국에 많은 물량을 공급했던 그 중국이 만약에 예전보다 점유율이 낮아진다면 다른 나라에선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틀림없죠. 그거는 관세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들을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지금은 중국이 장악했다고 했던 부분들이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국이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는 한다면 중국이 완전히 빠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또 중국을 확실하게 때려잡는 게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경쟁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이만큼 중국이 유리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한국이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번 협상에 달려 있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트럼프 너무 싫고 다 맞아요. 너무 싫은데 저도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오죽 힘들겠냐고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무역 적자, 트럼프 대통령 2018년, 2019년에 협상했을 때 뭐 적자가 많이 난다는 등 관세 때리고 할 때보다는 이게 보면은 억 달러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옛날보다는 10배 이상 무역 적자가 미국이 많이 나고 있어요. 한국하고 무역하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적자입니다. 근데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성장을 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이거보다 줄어들 거라고요. 이제는 미국이 그걸 관세로 받든 무슨 뭐 방위비 협상을 하든 뭐 이제 뭐 알래스카 LNG에 투자를 시키든 강제로 뭐 우리나라는 조선카드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새롭게 미국을 진출해서 틈새 시장에 뭐 진출을 한다. 그래서 요새 음식료는 좀 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도 있어요. 그런 쪽은 원래 안 했었는데 중국을 대체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동안 미국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이득을 봤던 부분들은 영업이익이 꺾일 가능성, 유지만 해도 다행이죠. 중국이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달러는 약세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금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내려갈 텐데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는 팍팍팍 내리고 있는데 미국은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채권 투자하는 분들도 지금 당장 결국은 미국은 금리를 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언제 내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기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채권은 괜찮다. 중간에 ETF 봐서 맨날 오르고 떨어지고 손절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힘든데 단 하나. 달러가 정말로 더 약세로 가게 됐을 경우에 조금 더 달러가 약세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 투자도 우리가 금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속 앞으로 이탈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으로 쭉 갔었는데 앞만 봐도 미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뭐 성장이 안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고평가가 우리나라 대비했을 때 미국 고평가는 10배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미국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적자가 나든 말든 달러가 강세고 역시 달러 최고, 또 미국은 무조건 성공하고 미국 주식은 무조건 폭등하고,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싼 불리함을 가지고 있고, 그 비싼 불리함이 있을 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옛날 같으면 무조건 따라붙어서 샀는데 이제는 달러 약세까지 되니까 손해보는 게 걱정이 되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가만 보니까 너무 고평가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우리나라도 아니지만 미국은 더 아니다, 코인도 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조금 더 정점은 지나간 상황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은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달러를 계속해서 우리가 달러를 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차라리 원화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저평가니까 차라리 엔화를 산다든지 뭐 파운드를 산다든지 유로를 산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약간 유로화가 그동안 너무 저평가였고 미국이 저렇게 유럽에 대해서 동맹국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방위산업도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유럽 너네들 미국에서 그동안 이득 많이 보지 않았냐, 저런 식으로 나가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국채에 대해서도 영구채를 아주 그냥 무이자로 팔 수도 있겠다, 강매로. 그것도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그 무역수지 적자 났던 부분들, 미국이 돈 찍어낸 거 때문에 금리가 저렇게 높게 유지되면 적자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 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금리는 내려간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달러에 대한 이제 그 약세,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통화 가치에 대한 강세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 매도가 역대 최대인 상황이거든요. 역대 최대, 막 이번 달만 해도 미친 듯이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라는 것은 우리가 환매수를 해야 되는 게 공매도고, 이제 공매도 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거고, 이제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안정화가 된다면 원화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지금 시가총액이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식을 계속해서 팔아제끼는 거를 환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될 때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요. 그거는 얼마 전에 뭐 철강 관련주들 폭등한 거, 스틸 관련주 폭등한 거, 오히려 현대제철도 그 당시 때 급등했던 게 무슨 구조조정하고 뭐 계속해서 안 좋은데 중국이 조금 철강을 감산한다는 이야기, 또 정점은 찍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착안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 주식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무슨 지금 뭐 LG전자냐, 무슨 지금 대형주냐. 대형주는 아니야. 대형주 절대 아니야. 지금도 AI만 봐야 되고, 또 지금 뭐 대선 테마주만 봐야 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힘들게 보유했던 종목들을 손절을 종용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손절에 대해서는 이제 개개인의 판단이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손해를 어느 정도 보고 매도를 쳤느냐에 따라서 평생 계좌가 복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못 간 이유가, 지금 이번 달에 공매도가 되니까 미리 쫙 공매도 또 쳐놓는 거예요. 예전에 공매도 금지했을 때는 급등을 하고 내려왔었죠. 그 다음날 2차전지 급등하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지금 쭉 내려온 상황이죠. 또 트럼프 당선되고 한 차례 더 폭락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공매도가 재개되고 미리 조금 더 조정을 받았고, 공매도를 치고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틀림없는 것은 2차전지도 최근에 폭락하는 거 아닙니다. 공매도가 있어서 아직 못 가고, 여전히 원화가 강세로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매수가 쇼크보가 안 들어와서 주가가 급등은 못했지만 폭락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금투세도 있었고, 우리가 계엄도 있었었고, 또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IMF 얘기도 또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도 생기니까 다시 이제 대통령 공백 상태가 없어지니까 원화 강세가 된다면은 비정상적인 외국인 쇼커버가 나오게 될 정도의 공매도도 쳐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확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폭락하면 틀림없이 폭락하는 날 시초가는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주도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미국이 엄청나게 폭락할 땐 연동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 폭락하는 거 대비했을 때 체감적으로는 잘 버틴다라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과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왔죠. 이번에도 공매도 재개 타이밍이 정말로 최악이었잖아요. 미국 폭락할 때. 그쵸? 오히려 일본도 엔화가 강세가 되고, 지금 유로화도 저렇게 강세가 되는데 달러 지수가 저렇게 폭락을 먹었는데 아직도 원화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로 됐을 경우에는 일시적이라도 원화가 1,300원까지 아래로도 갈 수도 있어요. 원화가.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뭐 1,400원, 1,500원 얘기를 하지만 이상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복구가 될 때, 우리가 주식이 올라갈 때 한 번에 2배도 오르고 3배가 오르고, 그때 따라잡아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거 추세 돌리는 거야 했을 때 급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 기회를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관세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더라도 지금 이미 그것까지 반영이 되고 비정상인 가격이에요. 미국은 주가가 떨어져서 영업이익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관세로 해서 미국 기업들만 이득을 보게끔 어느 정도 해놨고, 나라 자체도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달러에 대한 이제 믿음, 미국은 무조건 되는 나라, 그럼 달러만 갖고 있어, 미국채가 최고야, 이런 느낌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엔화가 강세가 되고 파운더가 강세가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만큼만 우리나라가 따라가 주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작년에 중국처럼 한번 급등을 해준다든지, 미국이 유럽이 같이 급등을 할 때도 계속 2년 동안에 못 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들이 죄다 최저가 근처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바닥에서 올라있는 종목은 정말로 방산 관련주, 최근에 시끄러운 조선 관련주, 그거 말고는 특별한 임상이 있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대선 테마주예요. 그거 말고는 죄다 실적하고 관련 없이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엄청난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그 기업이 심지어 올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줄더라도, 우리가 심지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속스 설명드릴 때, 작년에 12월 달에 설명드릴 때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여기서 급등한다. 속스가 3배 이상 올랐고 미국의 인버스가 폭등을 했죠. 그게 관세라는 빌미가 있었을 뿐이에요. 언젠가 한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채가 너무 많은 게 미국이에요. 그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은 저런 상황을 계속하고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된다면 미국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급등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네이버하고 비교를 해드렸었잖아요. 2년 전에 네이버 실적 지금도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량주 지금도 실적 좋은데 최저가 반토막 나고 못 올라갑니다. 사상 최대 실적 찍은 LG전자도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고 LG이노텍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실적이 좋아도, 하지만 주가가 실적하고 수렴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리스크,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찍고 조금 협상하는 과정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 2배 정도는 쉽게 오른 다음에 거기에서 기대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대형주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폭락이 되어 있는 2차전지 같은 경우, 2차전지랑 차트가 다 똑같아요. 웬만한 대기업들,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중소형주, 저평가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차전지가 바닥에서 2배가 오른 들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요런 기업들, 에코프로 요런 시총이 100조 이상 날아갔죠? 그러면 100조 이상 날아간 거에서 여기서 2배 오른 들 10조에 10조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들 앞으로 실적은 예전보다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2차전지도 저렇게 주가가 폭락돼 있다? 아니면 이렇게 현재 실적도 좋은데 폭락이 돼 있다? 그러면 2~3배 올랐을 때 따라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항상 폭등한 다음에 우리가 2~3배 오른 다음에 눈에 가고 뭐 급등을 한 다음에 눈에 가잖아요.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버리기 바쁘단 말이에요. 뭐 왜 갖고 있냐, 손절 쳐라, 뭐하냐, 딴 거 가는데.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정상적인 기업, 그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되고 우리가 인구가 늘 수 있는 부양책도 지금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원화가 당분간 조금 강세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투자 메리트가 있는 나라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보다 투자 메리트가 많은 나라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왜? 대한민국 세계 최고인 게 몇 개냐는 거예요. 해외여행 다녀도 결국은 한국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문해서 바로바로 배달 오고 쿠팡이니 뭔가 좀 고장난 거 고쳐달라고 하면 다음날 오죠? AS 해달라고 하면. 이런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뿐이에요. 우리가 수출 같은 경우도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고 달러 보유도 세계 9등이고 세계 1등 기업이 이렇게 많은 한국이 안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냐는 거예요. 일본보다도 더 나은 게 한국입니다. 유럽보다 더 나은 게 한국이에요. 그런 상황은 일단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부양책이 나오면서 원화 강세가 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 공백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전 세계 증시 중에 한국이 제일 강하다, 코스닥이 최고 세다, 코스피가 최고 세다, 요런 적이 최근에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급등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 작년에 코스닥은 전 세계 혼자 폭락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2~3배 땡겨버리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순식간에 확 올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상승은 반드시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관세 협상은 앞으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가 그래도 무서워하는 것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세게 얘기 못합니다. 본인도 주식사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구속이 될 일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걱정 없겠거니. 하지만 주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우리가 몇 번 떨어졌다고 산다? 그거는 단타예요. 미국도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 전부 불매운동합니다. 우리 일본하고 불매운동했을 때 수혜주들 올라갔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수혜주를 찾는 게 낫겠죠. 현대차가 차라리 나아요, 테슬라보다. 영업이익도.
그럼 테슬라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얼겠구나. 그리고 달러 반등을 할 때 오히려 다른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미국 시총을 이끌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비싼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유가 폭등, 그쵸? 임금 상승, 그리고 자재값 상승, 요 부분이 잡힐 수 있으니까 최근에 건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유통이라든지 내수 관련주도 최근에 조금씩,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화장품 관련주도 미국에 대한 수출을 뚫을 수 있는 기대감이 현재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거야. 하지만 10년 동안 급락한 종목도,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업도 10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그런 쪽도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 엄청나게 폭락되는데 거래량 없는 거다. 그거 그냥 하루 만에 상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 이참에 다 팔아버리고 인버스 해야 되겠다. 금이나 사놔야지. 그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들어 올리는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할 때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 바닥에 있는 2차전지가 두세 배 급등을 시킨다든지, 대형주가 밑에서 20-30% 급등을 해가지고 막 쇼커버가 들어와서 한번 쫙 두세 달 동안에 오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하더라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저평가가 돼 있고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미국 관세니 중국 관세니 서로 공격하고 저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기도 싫고 힘들고 짜증나고 가망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시기에 대형주가 급등을 해서 지수를 이끌 거예요. 아직 대형주 우리나라 지수 움직이는 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맨 올라가는 거 보면 뭐예요? 테마주 아닌 급등주인데. 그런 종목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지만, 저평가라고 가지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세계 최고 기업 아니에요. 중국에 대한 점유율 다음에 우리나라 2차전지가 최대 수혜주예요. 미국하고 협상해서 2차전지가. 왜? 중국이 80% 점유율인데 중국하고의 아무리 좋게 관계를 해봐야 우리나라가 틈새 시장에서 2차전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가도 바닥이고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고 리튬 가격도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총이 날아간 종목들 중에 대형주 쇼커버링 나오고 중소형주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거 실적을 누가 보고 하냐,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칠 수 있는 것들, 지금도 급등하는 거, 눈에 보이는 실적 안 좋은 것들만 급등하죠. 테마주들, 점상 가구, 이게 우리나라가 비정상이에요. 저는 때려잡을 때 때려잡더라도 그런 것들 좀 때려잡았으면 좋겠다. 대체거래소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주식만 더 오래 보는 거지. 종가가 8시에 형성되고 3시 반 종가도 아니고 차트도 이상해지고 아침에 한 주 갖고 상 찍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부터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양책을 내놓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고 한다면 한국 증시만 또 폭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갖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작년 1년 내내 그랬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한국만 폭락하고 다른 나라 다 급등하고. 이게 저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 주식을 다 팔아제끼고 해외로 가자는 인식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야, 그래도 한국은 아니야. 누가 한국하냐.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미국이 급락을 해서 같이 떨어진 거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이나 전 세계 증시가 폭등하고 심지어 중국이 관세 전장으로 망해간다고 하는데 저렇게 잘 버티고 있고, 홍콩 막 더블치고 하는데, 심지어 아르헨티나만도 못하나 한국 주식이 정책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많은 분들이 보유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닥에서 어차피 그런 종목들이 순식간에 2배 오르고, 부동산은 순식간에 2배는 안 오지만 주식은 밑바닥에서 2-3배 땡기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바닥 찍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 우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일주일 동안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런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우르르 또 미국 국채 투자하고 하는 것도 한 가지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가 됐을 경우의 생각,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오히려 한국이 나아요. 원화 현금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원화는 저평가예요.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된다면 원화 가치도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부족한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달러는 앞으로 팔는 주체가 또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 때문에 달러 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가가 여기서 절반이 된들 미국이 망하나요? 네이버가 망했나요? 2년 전에? 2년 전에 급등하는 종목들 내려왔는데 망했나요? 안 망해요. 하지만 투자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고평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내려와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때는 미국을 따라당길 수밖에 없는데, 큰 틀로 봤을 때 달러 제외한 자산이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다른 나라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는 협상을 좀 잘해서 한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협상 못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짜증나죠. 무슨 작년 12월 달에 코인 가지 말라고도 말씀드렸고, 미국 주식 가지 말라고도 말씀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폭락했다고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은 앞으로 떨어질 이유가 많은 상황이고,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그동안 피해보고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 약세 때문에 피해봤던 한국이 더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한국이 무역 적자가 심하게 안 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 코스피 지수가 3,000 다시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바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 손절의 역대 최대라는 것은 여전히 한국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야 여자 손절을 안 껐어, 2차전지는 아니다, 야 아닐 때 아니더라도 여기서 최소 3배 이상 급등한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고, 2차전지는 바닥을 찍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2차전지가 급등을 해야 한국 주식 급등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전지만 안 가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있는 방산주를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한 분들은 안 하는 게 맞죠. 작년 12월 달에 안 했던 분들 미국 주식 끝까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해 있는 방산주 폭탄 돌리기 아니에요. 그 부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하루 정도 쉬자고, 30시간 쉬자고 푸틴이 얘기한 거 보니까 트럼프가 너무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니까 눈치 봐가면서 또 저런 얘기 하는 거 봤을 때 러우 전쟁도 결국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국에 대해서 틈새 시장 진출하는 기업들은 또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내수 관련주들 지금 폭락돼 있고 미국 관세 때문에 상관없는데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급등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한국 주식의 대형주가 좀 급등을 하고 해야, 워낙에 저는 대형주를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가지고 대선 테마주 얘기하기 싫어요, 저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 정리를 하고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쇼커버가 가장 세게 나올 수 있는 쪽은 이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 요런 기업들 이제 20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꼬라박을 것 같으면은 작년에 관세 때문에 폭락하고 요번에 또 트럼프가 전환리 피는 동안에 왜 회복을 해서 21선에서 횡보를 할까요? 그거를 생각해주면은 이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25만원 간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바닥 찍었느니 해도 시가총액이 현재 9조 7천억입니다. 예전에 70조 됐던 기업이에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망하나요? 에코프로 BM이 절대 아니죠. 2차 전지에 대한 외국인 쇼커버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공매도는 있어도 미친듯이 주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횡보 이후에 급등할 준비를 하잖아요. 공매도가 재개됐는데도 폭락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BM도, 삼성 SDI도, 또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도, SKI 테크놀로지도, TSI도,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급락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성호 FLC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0분의 1 주가가 됐는데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세요. 미친 듯이 늘어나 있잖아요. 4분기. 부채도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 2배 올라도 시총 5천억이에요. 예전에 이게 시총이 2조 넘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횡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상치고 다음날 또 20, 30% 오르면 그때 가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그리고 LG전자 같은 기업 얼마나 더 매출이 나와야 되고 베트남 저 관세 저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더 실적을 내야 되고 매출이 100조가 돼야 되고 인포테인먼트 쪽에 대한 매출도 좋단 말이에요. LG전자 사장도 주식을 매수하고 인도네시아 쪽도 개척하고 세계 1등 가전 아니에요? 매출 100조인데 시총 11조입니다. 이게 사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이 적어도 더블 쳐버립니다. 정말로 제대로 가면. LG전자 가면 살 사람들 널렸어요. LG이노텍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손자를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실적이 내는데.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건설 또 수주 1조 했잖아요. 얼마나 더 실적을 내야 되고 매출이 10조 넘어가고 1년에 수천억씩 버는데 시총이 1조 3천억. 사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나마 현대건설은 미친듯이 적자가 났는데 적자 이후에 주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건설 섹터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건설이 오른 적이 있나요? 20년 동안에? 그리고 자재값 올랐던 것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현대건설, GS건설, DL, ENC, 그리고 뭐 HD 건설기계, 인프라코어, 재건주 다 괜찮다는 거예요, 건설 쪽은. 화장품 쪽은 농심 하나만 보고 뭐 코스맥스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콜마.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릴 때.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서도 농심 이런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고 삼양식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료 쪽은 또 관세가 상관없고 내수주들 요새 슬슬 움직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거 얼마나 바닥이에요. 파라다이스, GKL 이런 것들이 다 내수주예요. 그리고 CJCGV도 내수주입니다. 못 갔어요. 공매도 때문에. 여긴 유증도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갑자기 쇼커버 터져서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가의 위치가, 건설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서희건설 같은 기업들 돈 버는 거 보시라고. 지난번 라이브도 말씀드렸어요. 1년에 2천억 벌어요. 근데 시총이 4천억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유성 TNS가 이상하다. 어떻게 그 말씀 한 날부터 계속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바닥에서. 이런 애들도 최저가예요. 1년에 700억 법니다. 이 서희건설 때문에. 서희건설 때문에 1년에 700억 벌어요. 그런데도 주가 이 모양이에요. 얼마나 싼 게 많은데요. 싼 종목들만, 게임주, M게임 같은 종목들 엄청 싸요. 요새 조금 정책 때문에 게임주들,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요새 조금 움직이거든요. 조금 움직입니다. 요새 조금 움직이고, 게임주들, 뭐 엔터주들 이런 것들 말고 진짜로 조선주 이런 것들도 최근에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방산주 말고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육아정책, 전에 아가방 컴퍼니 말씀드렸죠. 뭐 꿈비, 이런 오픈롤, 이민정책 관련주 오픈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민정책 관련주는 앞으로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아정책 관련주는 급등할 때 보지 말고 눌릴 때 계속 보는 거. 중소형주 안에서는. 그거 말고는 이제 정말로 큰 제약바이오 셀트리온도 간 게 아니고 JW 중약제약 얼마나 싼 기업인데요. 이거 안 갑니다. 바닥만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약바이오도 임상 관련주는 물론 급등하는 게 있지만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제약바이오주는 안 올랐습니다. 한미약품이 올랐나요? 한미사이언스가 올랐나요? 아니에요. 그냥 임상 관련주 알테오젠이 올랐고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오른 거예요. 최근에. 근데 이제 재무 보면 투자를 못 하겠죠. 많이 올랐을 때 질르면은 이렇게 급등할 때 질러서는 잠깐 먹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라 있는 것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제약바이오 대표하는 제약주는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정말 싸죠. 현대모비스 결국은 30만원 찍고 내려온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현대, 위아 같은 기업들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하나도 바닥이에요. DY 이런 애들 하나도 안 오르고 이제 바닥에서 저평가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MS 오토텍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명신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명신산업이 명신 때문에 손해를 봤어도 1년에 1200억 버는데 시총 4천억이에요. MS오토텍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재작년 2천억 벌고 작년에 순이익이 거의 800억입니다. 시총 1400억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자사주를 400억이나 소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번 올라갈 때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뭐 SL, HL, 만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너무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도 관세 협상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거고, 삼성전자 지금 올랐나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삼성전기 안 올랐으면 다 내려와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런 게 정상인데, 이런 애들 말고 올라가는 거는 대선 테마주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발견해서 단타 쳐도 갑자기 당일날 올랐다 제자리에 오고 AI 한다고 점상 안 가면은 상지건설처럼 이런 식으로 무슨 세종시 관련주 14배 12전환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급등하면 2번 오르면 폭락하는 게 대다수인데.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적어도 포스코 퓨처엠이 20에서 25만원 급등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소형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2차 전지만 다음 영상에서 싹 정리해갖고 한번 정말로 크게 갈 수 있는 2차 전지 한번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공매도 때문에 지금 못 간 상황인데, 오늘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 거며, 그 안에서 한국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LVMC 홀딩스는 이제 뭐 이마트하고 라오스의 이마트가 지금 이마트 요새 주가 좋잖아요. 이마트하고 합작법인한 효과가 이제 나올 거고, 여기 지분도 늘어날 거예요. LVMC.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쇼핑몰 오픈한다 그랬잖아요. 한국 기업 한 70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요. 7월 달에 쇼핑몰 오픈하는데 한국 기업 한 이마트 들어가죠. 신세계 백화점, 면서점 들어가죠. 본천치킨, 삼원가든, 프랜차이즈, 태국 기업, 키즈카페 다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7월 달에 오픈하는 거. 그리고 이마트가 지금 라오스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맘스터치도 들어가요. 파리바게트하고 LVMC하고 다 코라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월 달에 오픈이 되고 실적이 이제 달러 약세가 되면 대박이 나는 구조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스의 이마트, 그리고 AI도 다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사쿠어 컴퍼니, 여기 코라하고도 제휴 맺었고 쿠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쿠콘 요새 잘 나갔는데. 그래서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고, 이제 그 이뮤니스 바이오도 이것도 코라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동구바이오제 합작법인 한 것도 꼭 가셔야 될 거고, KR모터스 매각 계약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스의 편의점 2,000개, 그리고 콕콕채 라오스 카카오톡,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해서 택시 잡고 택시 사업하고 이런 거 다 가셔야 되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때 2년 전에 코라그룹 매출이 1조였는데 지금 2조 넘어갑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고, 라오스의 주요 도시에 다 LVMC 편의점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지분 투자까지 들어가고, 베트남에서도 성공해 있는 게 LVMC 홀딩스거든요. 그리고 라오스 내수주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독점 50%가 LVMC이기 때문에 라오스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고, 이마트가 지금 라오스 주가가 매우 좋은 상황에서 이마트 맘스터치가 라오스에 왜 이렇게 할까? 맛수가 적고 평균 연령이 너무 젊단 말이에요. 23살이에요. 그래서 이마트가 이쪽에 거의 뭐 성공시키고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 이거 7월 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LVMC하고 관련이고 합작법인 한 거라서, 이게 된다면 라오스가 뛰어들기 좋고,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라오스에 세금 20% 내는 데가 LVMC 홀딩스고, 인구의 64세 이하가 95%고 23살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맘스터치가 파트너로 코라그룹 LVMC로 했고, 여기에 지분 투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LVMC가 추가적으로 이마트하고 합작법인 UD로 해서 지분이 더 늘어날 거죠.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모멘텀 나오고, 요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아직 재무제표 안 바뀌었는데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전환가액 인수권 있죠. 이거 1707원짜리 이거 인도차이나뱅크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3천만 달러를 인도차이나 은행에서 투자한 건데 지금 달러가 엄청 그동안에 강세됐죠. 그럼 2,000원에 팔아도 수익이 아니에요. 아직 이건 주식 전환 안 된 거예요. 2,100만 주. 그런데 이미 주식 전환한 거는 여기 LVMC 보면은 라오스의 민간은행 1등이 인도차이나뱅크잖아요. 요게 이제 10%인데 저거 주식 전환하면 20%도 대주주 지분이 더 늘어나죠. 그리고 오세영 회장이 인도차이나뱅크의 최대 주주고 요번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딴 건 몰라도 실적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된 이유가 달러 강세가 이제 꺾였다. 여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대로 뉴스로 나오는데 강하게 턴어라운드해서 요번에 4분기 기준으로 자동차 유통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최대 실적 냈어요. 170억 이익 냈죠. 그래서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7월 달에 쇼핑몰 오픈, 거기에 KR모터스 매각은 회사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새 거래가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 LVMC가 여기 매각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적자를 저렇게 보는데도 이번에 170억 영업이익을 냈다 분기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요게 매각이 되면 이거 적자도 이제 안 보는 거예요. KR모터스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은 하고 있고 이미 경남 창원의 땅은 650억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KR모터스에 대해서도. 그래서 LVMC가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연차트 기준으로 강하게 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제닉처럼 땡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10년 만에 턴어라운드 하는데 LVMC가 연차트로 보면 여기 3년 동안에 인도차이나뱅크 오세영 회장이 1,000억 이상 넣고 요번에 1,500원인 가격에 2,000원에 또 100만 주를 여기 최대 주주가 또 가져갔죠. 근데 1,000억 이상을 3년 동안에 매집하고 이 예전에 17,000원, 옛날에 34,000원입니다. 무증해서 가격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 17,000원 가더라도 옛날보다 하고 있는 사업이 훨씬 많고 뭐 이마트, 신세계가 왜 LVMC랑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2,000원이 이번에 돌파가 되면 좀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121선 관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 늘어나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 최근에. 그래서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래서 2,000원 넘어가면 정말 거래 터질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뭐 윤성 FNC,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올라야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이 올라야 우리나라 주식이 오를 거고 그 이유가 앞으로 관세가 될 것이며 미국에 대한 투자 메리트 떨어진 건 틀림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LG이노텍도 지금 성장력이 매우 있고 최대 실적 내고 있어요.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미국 증시보다 한국 주식이 훨씬 낫고 또 관세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고 관세 때문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정말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바닥이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또 상관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맨날 테마주만 오른다고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많은 분들 너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제 의견과 상관없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2차전지, 우리나라 저평가 기업들이 급등을 해야 방송을 하는데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하지만 오르게 됐을 경우에 인내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손실 났던 게 전부 다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상승이 우리나라에서 온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오프닝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다음번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우리나라 대형주에 대해서도 이 힘든 난관 또 지금 수장이 없는 상황, 이런 힘든 시간, 공매도 재개 타이밍부터 해서 감사보고서, 망하는 기업들 나오고 막 문제 있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IMF 얘기 듣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버텼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역대 최대로 이탈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힘들지만
꼭 기쁜 날은 한 열흘 올라서 기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상한가가 30%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투자하는데 힘내시고 항상 건강 챙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 따뜻한 댓글 또 같이 이겨내보자. 힘이 나지 않지만 앞으로 힘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내일부터 꾸준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